네, 여러분, 오늘은 다정한 양육은 어떻게 아이를 망치는가,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제목은 매경 이코노미의 김소연 주간국장님이 쓰신 칼럼의 제목입니다. 요즘에 이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엄청 화제잖아요. 저도 이제 한번 봤다가 하도 난리가 나길래 한번 봤다가 이제 끝까지 그냥 정주행을 끝까지 해버렸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이거 정말 저도 아이가 둘 있는 아빠인데 공감이 많이 되고 정말 느끼는 바가 많았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내용을 잠깐 좀 같이 공유를 좀 드릴게요. 참교육을 보면서 부서지는 아이들이란 책이 떠올랐습니다. 2025년 출간된 이 책의 부제는 다정한 양육은 어떻게 아이를 망치는가입니다. 맨하튼 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이자 월스트리트 저널 등 뉴스 언론에 칼럼을 기고하는 저널리스트 에비게일 슈라이어가 쓴 이 책은 감정 존중 양육의 허상을 파헤치면서 전 세계에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죠. 감정 존중 양육을 약간 비판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아이가 울면 예전에는 부모가 울지 마 했다면 요즘은 지금 네가 슬프구나, 어떤 느낌이니? 하고 묻습니다. 학원 가기 싫다는 아이에게 옛날에는 안 돼, 그래도 가야 해 했다면 지금은 왜 싫은 거야? 지금 어떤 감정이어서 학원 가기 싫은지 곰곰이 생각해 볼까? 한다나요? 그렇게 아이는 학원 가기 싫은 감정을 탐색하고 또 탐색하다 결국은 안 간다죠. 이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는 원래 하기 싫어한다. 싫어도 해야 하는 경험을 통해 성장한다. 그런데 감정이 행동의 결정권자가 되면 싫다는 안 한다라는 회로가 형성된다. 현대사회가 아이들의 감정을 지나치게 분석하고 보호하면서 오히려 아이들을 더 불안하고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아이가 힘들어하면 즉시 상담이나 치료를 연결하고 모든 감정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실패나 좌절을 최대한 막아준다. 이런 문화가 아이들의 회복 탄력성을 약화시킨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과거 한국은 전 사회가 너무나 억압적이었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였죠. 감정은 개나 줘버려 할 단어였고 체벌이 당연시됐죠. 이런 권위주의적 문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아이의 감정을 존중하자는 나름 건강한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존중이 너무 심해지면서 이제는 반작용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아이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과 아이를 감정 중심으로 키우는 것은 다르다. 울림이 큰 문장입니다. 교권보호국 설치와는 별개로 어쨌든 기존의 감정 존중 교육에 대한 인식과 해법이 바뀔 시점이 된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게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촉법 소년 내용도 나오는데 이 촉법 소년이 이렇게 막 문제화되고 이런 것들도 지금 나온 내용과 아주 연관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문제가 있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부모님들은 너무 제지를 안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는 듯한, 왜 우리 아이인데, 우리 아이 귀한 애인데 왜 우리 아이한테 왜 그래요? 이런 식으로 감싸고 도는 듯한 그런 모습들도 저도 실제 생활에서 좀 많이 보고 느끼는데요. 솔직히 저건 아니다 싶어서를 넘어서 화가 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 저러니까 노키즈 존이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본인의 아이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은 제지를 하고 막아야 되고 또 그런 거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방치 내지는 방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럼을 보면서 참
느끼는 바가 많아서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싶었는데요. 저는 이제 X세대입니다. 예, X세대인데 저희 때 비교해서 요즘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취약한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나 멘탈적으로. 그래서 그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들이 인생에는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부모는 아이들을 존중한다는 그런 입장으로 아이들을 계속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또 이끄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 어렸을 때 하기 싫은 건 당연한 거지만 그거를 또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또 하면서 또 배우는 어떤 인생의 그런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 부모들은 아이가 싫다면 그냥 안 시키는 것 같아요. 아이의 이제 그 존중을 한다는 거죠. 예. 여기 표현대로 다정한 양육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랬을 때 과연 이 아이가 성인이 되고 그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이 과연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뭐 힘든 일도 해보고 좀 자기가 정말 하기 싫었지만 하는 그런 억지로 하는 그런 경험 속에서 또 저희가 다 배우는 게 있고 그런 것들이 그 아이를 단단하게 해주는 건데 그런 게 요즘은 너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 대부분 막 자수성가해서 엄청 성공한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다 있습니다. 대부분 다 결핍입니다. 본인이 그 결핍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 결핍을 두 번 다시 느끼고 싶지 않아서 그것이 동기부여가 돼서 그 사람을 정말 열심히 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스토리들이 일관되게 나오는데요. 제가 요즘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런 결핍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결핍이 없다는 건 너무 풍요롭고 또 그 풍요로운 가운데서도 부모가 과다한 배려 혹은 과다한 관심을 통해서 아이들이 결핍을 가질 새가 없습니다. 네. 결핍을 느끼려고 하면 부모가 그걸 또 채워주거나 그 과정을 막아버리거나 하기 때문에 과연 이 친구들이 성인이 됐을 때 어떤 동기부여가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저는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사람이 좀 성장하고 뭔가 좀 그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막 끌고 가는 힘, 내가 막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힘은 무언가 결핍에서 나온다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칼럼을 보면서 이 최근에 이 드라마 참교육과 더불어서 아이들의 교육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2026년도 기준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 됐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너무 편한 세상, 너무 다 갖춰진 세상, 너무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이들이 좀 어떻게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를 찾아줄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되고요. 여러분들 혹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양육을 하고 있다. 이런 방법을 하면 아이들에게 참 좋은 것 같다. 라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경험을 한번 댓글에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좋은 환경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렸을 때 또 이 인생을 단단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또 기초 마음의 체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떤 그 멘탈의 체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그 힘든 일들이 많이 생깁니까? 네, 좌절도 많이 겪고 고통도 느끼고 하는데 그랬을 때 아이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렸을 때 어느 정도 그런 단단함을 키워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다정한 양육은 어떻게 아이를 망치는가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과 같이 연관지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